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 김광주입니다. 데나리온 김우수입니다. 와. 자, 오늘은 우리가 제목이 정말 뜨거운, 가슴이 뜨거운 제목입니다. 당신의 재정에 희년을 선포하라. 와우. 와, 희년을 선포한다. 자,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산다 이런 말 자주 듣잖아요. 네. 그 가운데 하나가 저희는 단연 신용카드가 아닐까 아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신용카드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분들 많죠. 네. 그렇지만 늘 벗어나고 싶은데 늘 카드 값을 보면서 월급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스쳐져. 스쳐 지나가는 월급 통장의 주범이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라는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건데 오늘은 깔끔하게 네. 우리 센터장님께서 네. 당신의 재정에 희년을 선포하라. 말 그대로 신용카드 노예 해방 선포. 와.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어떻게 하면 신용카드에서 깔끔하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네. 뭐 너무 첫 번째부터 들어가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례를 한번 먼저 네. 설정을 해볼까요? 어떤 사례가 있었죠? 워낙 사례가 많긴 한데 예. 이제 가장 따끈따끈한 사례가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 달인 건가? 예. 지난 달인가? 어쨌든 3월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상담은 2월 달에 이루어졌고요. 예. 예, 재정 이렇게 노예로 해방된 건 3월 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250만 원을 벌어요. 예, 250만 250을 버는데 저축을 50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네. 그럼 200을 다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쓴 적이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 2, 3개월 동안 카드 내역이나 다 보니까 그렇게 21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항상 그래요. 분명히 나는 쓴 것 같지 않은데 네. 그럼 누가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신용카드가 심지어 1년 전에 여행 간 것까지 지금 결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할부로 가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썼던 소비에 대한 기억은 기껏 두세 달. 오, 그죠? 네, 소비에 네, 대한 맞아요. 내가 소비에 썼다고 대한 생각하는 기억. 네. 그런데 카드 결제는 1년 전에 쓴 것도 결제가 되니까 아니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왜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 이제 그렇게 맞아요. 혼동을 겪는 경우가 많죠. 예. 하나 끝나면 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예. 평생 할부 예. 인생을 사는 그래서 250만 원 소득인데 50만 원밖에 여윳돈이 없네 결과적으로. 그렇죠. 뭐 자기가 그런 보기에는 가정. 너무 많다. 그런 뭐. 자매입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그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은데 예. 이 자매는 또 이렇게 금요 기도에 가서 몇 번을 신용카드를 잘랐답니다. 기도하고. 아, 기도하고 자르고 네. 기도하고 자르고. 그 제가 아무리 성령님이 함께 하셔도 그 순간은 이렇게 예. 결단하지만 그래서 예.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듣고 예. 꼭 실행해 보시길 좀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영역의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네. 기도하면 그 기도의 결단을 반드시 또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진정한 회개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그 자매분이 기도를 수탁했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그 바로 실행력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나요? 첫 번째 이제 신용카드 금액을 다 찾아오라고 해봤죠. 아, 얼마인지.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 갚을 총액이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썼던 게 165만 원이고요. 예. 할부로 쓰던 게 또 있어요. 네, 그게 이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할부 남은 것까지 더 있는 거죠. 예, 네, 할부 그래서 남은 것 한 260만 원 정도가 이 자매가 노예로 살던 신용카드에 빚져서 매달 돌리는 금액들인 거죠. 그러면 250만 원 급여 250만 원.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소비도 하고 신용카드 또 할부 잔액도 상환하고 있었네, 그죠? 네, 그래서 그 말이 또 맞는 거죠. 매달 160을 돌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 할부가 또 한 4, 50만 원 돌아오니까 예. 할부의 총액이 100만 원이긴 하지만 매달 할부금 갚는 금액이 한 40만 원인가 봐요. 예, 예. 그러면 250 벌어서 200만 원을 카드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네. 이 자매에게 명령하신 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카드 값을 확인해야 되고요. 확인한다. 그래서 이 자매는 할부가 총액이 100만 원이었고 예. 그다음에 매달 돌아오는 게 165만 원이니까 165만 원. 260만 원을 한 번에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 노예로 해방되려면 일단은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카드 값이 260이니까 첫 번째는 260을 다 갚자. 예, 갚고. 그렇군요. 우리가 네. 출애굽할 때 사실 있는 거 그대로 다 두고 나왔잖아요. 네. 집도 두고 나오고 그렇죠. 가재도구도 두고 나오고 그죠? 뭐또 가져온 것도 있긴 이제 하지만 네. 물론 이제 당장에 필요한 거는 가져 나왔지만 뭐 그 피난길에 가져 나온 걸 맞아요. 얼마나 가져 나왔겠습니까? 네네네. 정말 피난길에 당장에 필요 불가급한 것만 네네. 가지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 자매도 어쨌든 265만 원을 갚아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을 갚으라고 했는데 네. 돈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상담할 때 네. 갚으라 그러면 집사님 아니 돈이 없어서 카드를 쓰는데 급여가 스쳐 지나가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적금 예금이 보통 있어요. 예. 네, 뭐 청약 통장 말고요. 뭐 이 자매도 50만 원씩 적금 넣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깨니까 한 깨니까. 300만 원, 400만 원 되더라고요. 와. 네, 많은 돈을 또 갖고 있더라고요. 자매가 나이도 좀 있고요. 예. 직장 다닌 지는 한 8년 됐습니다. 네. 예, 그러면 400만 원 정도의 예적금이 있었는데 네, 400만 원 정도. 예, 400만 원 정도를 다 깼네. 깼습니다. 그죠? 네. 사실 뭐 적금을 중간에 깨도 큰 손해 없습니다. 그죠? 또 처음에는 이자 이야기합니다. 센터님 이자가 또 얼마니? 근데 사실은 그 이자가 400만 원 해봐야 이자가 예. 뭐 400이 큰 그러죠. 돈이긴 하지만 예, 1년에 400만 원 해도 1%로 잡으면 지금 기준으로 연간 4만 원. 그렇죠. 4만 원. 뭐 후하게 잡아도 8만 원. 아주 네. 후하게 잡아 네, 네. 저축은행. 네.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에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중요. 이렇게 해방되고 나면 2단계, 3단계에서는 엄청난 희년, 그죠? 할 수 있죠.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드릴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400만 원 그래서 깼네, 그죠? 이분은 예적금이 이제 400이 있어서 깼죠. 깨어서 잘 갚았네, 네. 265만 원. 그런데 네. 아니 예적금조차도 못 하고 있는 자매들 많아요. 없는 자매들 어떻게?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할 줄 알고 예. 상담할 때 센터님 적금 예금 없어요. 예.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뭘까요? 신명기 말씀인 겁니까? 네. 신명기 말씀이 저도 약간 힘이 하긴 한데 네. 그때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우리가 형제 자매나 네. 친한 사람한테 내가 빌려준 것은 내가 면제해라 네. 이런 정도 이게 조금 모랄리스크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어떤 구절이었죠? 신명기 15장 3절이고 15장 3절.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때 이제 신명기 15장은 가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복을 받은데 그 복이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한다는 그 문맥 안에 있는 거라서 예, 무조건 돈을 빌리고 갚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다 갚고 믿는 사람끼리는 좀 면제해 주라는 이야기인데 예. 저는 그거를 오늘날 해석으로 했을 때 엄마 아빠한테 돈을 좀 빌리고 부모가 죄다. 네 빌리는 거죠. 예, 원금을 갚는 건데 단지 이제 이자는 뭐 원금은 주라 하지만 이자는 무이자로 해달라. 예.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 중에는 부모님에게 이런 취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내가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싶다. 엄마 아빠 좀 도와달라. 그러면 몇백만 원 도와주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군요. 또 이제 결국 자녀들이 빚에서 네. 또 만몬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은 부모들의 큰 또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실은 네, 그죠? 그게 다 맞습니다. 부메랑 되어서 잘못되면 부모한테 돌아오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이자 없이 그럼요. 원금은 갚는 거로 그렇죠. 하고. 네. 때로는 원금을 안 갚아도 안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이 희년은 진정한 희년은 예. 내 할 바를 다 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어쨌든 이자 없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빌려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감사하죠. 그죠? 네. 어디에 집 밖에 나가면 어디에 이런 금융기관이 있습니까? 없죠. 자, 20% 그렇게 씩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신명기 밑줄 쫙 긋고 혹시 또 부모님들이 난색을 표하면 그 신명기를 같이 묵상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조차 답답한 경우 있어요. 많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보면 적금 예금 깨서 하는 분 3명, 예, 부모님 돈 빌려서 오는 분들 4명. 예, 예, 그럼 나머지 3명은 없어요. 없어요. 예. 어떻게? 그러면 제가 직장 다니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라. 마이너스 통장을 네. 이용해라. 그러면 또 누가 그러죠. 센터장 그러면 카드는 무이자인데 맞잖아요. 카드를 예. 뭐 리볼빙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대출에 이자를 받아서 대출을 끕니까? 원래 이자를 높은 걸 낮게 받아서 높은 걸 끄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빌린 분이 있어요. 카뱅에서. 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이자 그분은 3%로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5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년에? 1년에 15만 원. 15만 원. 3, 그 월로 따지면 12,000원이거든요. 그러네요. 그 형제는 300을 벌어서 270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달 270만 원을 다 쓰고 카드로 있으면서 예. 한 달에 13,000원 내는 건 아깝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면 더 큰 일을 한다.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일단은 커요. 우리는 예. 결단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 부분 설명 들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개월 할부라고 해도 가끔씩 무이자 할부도 있잖아요. 있죠. 아니, 그래서 나는 아무리 신용카드 할부금이 있지만 이거는 이자가 없었어. 근데 지금 맞아요. 센터장님은 이자를 내어서라도 갚으라고 하잖아. 네. 이 혼동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것은 우리가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는 지름신, 그죠? 그럼요. 지출에 대한 습관을 나의 소득보다 더 훨씬 오버하게 과하게 만드는 습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 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럼요. 신용카드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많이 썼어? 음. 하여튼 관리 안 되는 누수 자금이 예. 월 13,000원보다는 절대 많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예적금 있다면 네. 가장 행운이네, 그죠? 있다면 감사한 거죠. 네. 두 번째, 그게 없으면 신명기 15장 3절을 부모님에게 드림일 것. 드림일 그 것. 대신 원금은 드릴 것. 원금은 드릴 것. 그것조차도 답답하다면 세 번째,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할 것. 네.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쉬워요, 이제. 맞습니다. 여기까지 해결됐다면. 자, 두 번째 단계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자매가 3월달에 이거를 실행했거든요. 예. 그래서 3월달에 그때가 3월 첫 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다 갚고 그 자매가 또 하는 말이 다 갚았다. 예. 근데 센터장님 급여가 25일인데 이제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또 카드를 써야 되지 않느냐. 아, 그렇군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400만 원을 다 적금을 깨서 네. 그 돈으로 일단 신용카드는 갚았다. 네, 네. 그래도 조금 남잖아요. 조금 그죠? 뭐 한 140만 원 140만 정도 원. 남죠. 자, 그 돈으로 어디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한 달간 쓸 돈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네. 한 달간 쓸 돈을 적금에서 다 해결했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용돈 받은 기억 나시죠? 예. 예, 용돈 받으면 용돈 받아서 그 돈으로 한 달 살지. 그렇군요. 친구한테 이렇게 땡겨서 용돈 받은 돈을 또 친구 갚아주고 이렇게는 쓰지 어, 않잖아요. 그럼 이 자매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깔끔하게. 어쨌든 400만 원 예적금을 틀어서 그 달에 앞으로 갚아야 될 신용 할부 잔고 다 들고 260 그다음에 털고. 그 달에 살아야 되는 생활비도 네. 틀었네, 그죠? 그렇죠. 그게 이제 120만 원 정도였는데 그러네요. 자매가 쓰는 돈이 비정기까지 해서 150이었거든요. 근데 3주 남은 거니까 한 120만 원. 그렇군요. 그 적금 깬 돈으로 이제 그 돈을 준비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좋은가 하면 이번 달은 끝난 거잖아요. 예. 예산을 잘 세워서 카드 안 쓰고 예. 체크카드만 썼거든요. 그러면 이제 25일 되면 급여가 나오잖아요. 그 급여는 손 안 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3월달 계산은 일단 끝났습니다. 네. 예적금 통장이 깨어졌거나 네. 부모님을 조금 협박했거나 네.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을 썼거나 네. 이런 등등의 방법이 해결됐다. 자, 그래서 3월 25일 급여가 들어와서 250만 원. 네, 네. 그 급여 250만 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이게 급여는- 두 단계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 급여를 손 대면 또 안 되죠. 손대면 안 돼. 예, 그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예,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번 달 급여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급여 받은 것을 다음 달로 돌리기 위해서 어딘가 넣어놔야 돼요. 어딘가 넣어 갖고 있으면 놓아야 쓰니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통장은 이제 저수지 통장인 예. 예비비 통장에 넣어두라. 예, 예. 그러면 이제 3월 달도 끝나는 거죠. 그렇군요. 예. 3월 달에 끝나면서 이제는 스쳐 지나가는 월급 통장이 아니라 월급 통장이 고스란히 남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남았고 그때 일단 와우 한번 또 축복해도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요.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250만 원을 예비비로 넘겨두면 이제 세 문제로 넘어가도 되나요? 예. 그렇죠. 이제 세 단계입니다. 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이제 달이 바뀌었네, 그죠? 4월 달이 된 그렇죠. 거죠. 4월 달에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어쨌든 이 자매 입장에서는 4월 달이 됐을 때 예. 문자가 온 거예요. 센터장님 원래 이제 그 3월 말인가 4월 첫 주에 카드 청구 달인데 예. 태어나서 처음으로 카드 청구 달에 결제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 너무 그게 진짜 해방의 그렇죠. 개념을 눈물 자기가 겹죠. 네. 예, 한국 그 축구팀이 2002년도에 4강 간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에요, 그죠? 그걸 벌써 소환하시다니. 어쨌든 그렇게 문자를 받고, 그러니까 이 자매는 250만 원의 예비비 있었던 거잖아요, 급여가. 그래서 이제 4월 첫 주에 이 급여를 꺼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면 예. 되죠. 자, 이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지난 방송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네. 그죠? 어떤 포트폴리오? 앞으로 돈의 목적, 재무 목적이라 하죠. 네네네. 5년, 3년, 또 뭐 10년, 20년에 따라서 네네. 어떤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것인지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네. 어쨌든 이제 3단계가 빚에서 신용카드에서 완전 해방됐으므로 제대로 이제 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4월 달에 이제 이 자매가 250 받아서 130만 원은 지출 통장. 그 예. 지출도 기억하시면 1번 자동이체, 2번 통장 이렇게 나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출도 포트폴리오를 짜서 예산을 나누고 예. 저축도 내 삶에 맞게끔 나누고 그럼 4월 달 이제 실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 4월 달에 끝나게 되면 완성되는 거고 그렇죠. 4월 25일 날 또 급여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4월 1일 날 급여를 갖고 있고 예. 그러면 4월 25일 급여를 또 예비비로 옮겨 놓고 그 돈은 5월 달 또 쓰겠죠. 이게 예. 선순환의 경제가 되는 그렇군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딱 2달만 집중해서 준비하면 실행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2달이 되죠. 이제 네. 그 달 한 달, 네. 그다음에 그 달 이제 월급이 온전히 스쳐 지나가지 않고 네. 그대로 이제 내 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남기는 거. 이것을 다음 달에 옮기고 다음 달부터 정상적인 재무 계획, 네, 네. 포트폴리오 네, 네, 네. 이렇게 하면 되네. 네. 너무 쉽다. 근데 이게 쉬운데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 현장에서 이게 몇십 년 해봤는데 예.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이걸 하는데 예. 생각보다 쉬워요.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결단은 필요하죠. 결단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라는 의구심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만몬의 방해죠, 그죠? 그렇죠. 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듣고 그대로 결단하시면 여러분들이 신용카드의 노예에서 또 만문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은 딱 2달이네. 2달이 와, 너무 대단하다. 우리 센터장이 너무 대단하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당신의 재정에 희년을 선포하라. 딱 2달입니다. 세 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꼭지는 당장 신용카드 상환 잔액을 청산하자. 네. 청산하는 방법 플레이 좀 동영상 돌려서 보시고 네. 두 번째는 그 달에 이제 온전히 남은 월급을 다음 달로 온전히 보내기. 넘기자. 그죠? 세 번째는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정상적인 재무 계획을 하자. 네. 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데나리온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희년 선포했습니다. 정말 뭐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안 해도 될까요? 계속 해야죠. 예,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저희 데나리오는 하나님의 동행 안에서 만몬의 방해를 잘 구별하는 그런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